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지금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한 인물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고 그의 이름이 퍼져나가면서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30년간 군사 전문 기자로 일하며 세계 전쟁사와 군사 전략을 연구해왔죠. 넬슨, 맥아더와 같은 서양의 영웅들에 대해 무수히 많은 기사를 썼고 그들의 전략을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을 스크롤하던 중 한 기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만화책이 완판되는 한국의 전쟁 영웅이라는 신선한 주제의 기사였죠. 이순신? 제가 군사 역사를 전공했기에 동양의 유명 장수 이름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해전사 연구 중에 몇 번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은 없었죠. 조선의 해군 장군 임진왜란.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런 역사적 인물의 만화책이 완판이라니.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류의 인기에 편승한 현상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서 호기심이 일었어요. 이순신이 16세기 조선의 해군 장군이었고 일본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서점에 들렀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블 히어로들이 가득한 코너 한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책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만화책이었죠. 10대 청소년들이 그 만화책을 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10대들이 500년 전 한국 장군의 이야기에 열광한다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저기요, 그 책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한 청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책요? 정말 대단해요. 이순신은 그냥 장군이 아니라 진짜 영웅이에요. 12척의 배로 330척을 이겼다니까요. 그 숫자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12대 330? 그건 군사 전략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30년간 군사 전문가로 일하면서도 들어본 적 없는 비율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순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죠. 영어로 된 자료는 한정적이었지만 읽을수록 이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그날 밤 제 연구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연구해온 서양의 영웅들, 그들과 같은 반열에 서야 할 인물을 놓치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한국학 전문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교수님,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앤더슨 씨, 그는 단순한 장군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국가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교수의 말이 제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순신의 일기, 한글로 된 연구 자료들, 심지어 그의 전투가 벌어진 장소의 지형도까지 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엔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어. 밤새도록 자료를 탐독하며 이순신의 일대기를 알아갈수록 제 마음속엔 확신이 자라났어요. 이 인물은 서양 중심의 역사관에 도전장을 던지는 존재였습니다. 넬슨, 맥아더와 같은 반열에 서야 할, 아니, 어쩌면 그들을 뛰어넘는 전략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서양에서는 이순신을 거의 다루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년간 전쟁사를 연구했지만 이토록 놀라운 인물을 몰랐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서양 중심의 역사관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에서 이순신에 대한 특집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제 놀라움은 더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사였지만 점점 더 진지한 학술 연구로 발전해갔어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기에 번역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며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이순신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난중일기, 임진왜란 관련 서적들, 그리고 이순신의 전술을 분석한 군사 논문들까지 자료를 살펴볼수록 그가 단순한 해군 장군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한 전략가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특히 명량해전의 기록은 제 군사 전문가로서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했다는 것. 처음 들었을 때는 과장된 숫자라고 생각했지만 여러 사료를 통해 확인할수록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야. 군사 전략의 기적이라고 해야 해.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순신이 사용한 전술을 연구하면서 그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좁은 해협의 조류를 이용한 전략, 거북선의 혁신적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리더십이 눈부셨어요. 한밤중 일본 군사 역사가가 쓴 논문을 읽다가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해군 장성인 내 입장에서 평생을 두고 경모하는 바다의 장수는 서양에서는 네덜란드의 명장, 더라위터르, 동양에서는 조선의 이순신이다. 만일 두 장수 가운데 갑과 을을 정하라고 한다면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순신 장군을 갑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호레이시오 넬슨이 세계적 명장으로 명성이 높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넬슨은 인격이나 창의적 천재성에서 도저히 이순신에 필적할 수 없다. 1927년 일본의 사토 데스타로가 쓴 절세의 해군 명장 이순신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적국의 전문가조차 이순신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건 정말 어떻게 세계 역사에서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서양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연구를 계속하다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1944년 10월 미 태평양 함대의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 진주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순신을 언급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였어요. 일본군 함대에 가해진 이 강력한 타격은 한국에 주둔한 일본 육군을 고립시키고 본토 기지에서 차단시켰다. 연합군 함대를 이끈 한국 지휘관은 이순신 제독이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일본 해군은 이미 큰 패배를 당했다. 니미츠 제독도 이순신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자료가 있음에도 서양 군사 교육에서 이순신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순신의 인격에 대한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밭갈이 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에게 아부해 영화를 도모하는 것은 큰 수치다. 이 말은 그의 인격과 가치관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인격을 갖춘 진정한 리더였어요. 중국의 역사가 장외일인 교수의 글도 발견했습니다. 그는 베이징대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서양과 일본의 패한 청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인이 있다면 누구일까? 라고 물었다. 항우 제갈공명 손자 관우가 거명됐지만 나는 조선의 수군 장수 이순신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또한 그는 5,000명도 안 되는 군사와 50척도 안 되는 함대를 이끌고 40만 왜군과 1,200척의 외선과 맞서 싸워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승리해 조선을 구했다며 이순신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조사할수록 이순신의 위대함은 단순한 군사적 성취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23전 23승의 전승 신화를 남겼고 그것도 온갖 의심과 질시, 방해와 비협조, 병력과 무기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세계가 알아야 할 이야기야.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신에 대한 제 연구는 더욱 깊어졌고 이 놀라운 발견을 단순히 책상 위에 두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제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에서 특별편을 제작하기로 말입니다. 오늘은 서양 역사가 놓친 위대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제 팟캐스트는 평소보다 긴 이 시간 분량이었어요. 이순신의 생애부터 그의 놀라운 전략, 리더십,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주장을 담았습니다. 호레이시오 넬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통념의 도전장을 던지려 합니다. 이순신이 넬슨보다 더 위대한 전략가일 수 있다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을 마친 후 저는 반응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댓글이 폭주했고 이메일 수십 통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질문이었지만 일부는 강한 반박도 있었죠.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랐어요. 서양 중심적 역사관을 지적하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알아야 해요. 온라인에서 이런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CNN이었어요. 앤더슨 씨? CNN 역사 담당 프로듀서 제니퍼 코엔입니다. 선생님의 이순신 관련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주제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제 방송을 들었다고요? 저희는 늘 넬슨을 연구해왔지만 이순신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방송을 듣고 나니 이 인물을 조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CNN의 역사의 재조명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언제든지 기꺼이요. 그렇게 CNN 출연이 결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생방송이었고 전국적으로 방영될 예정이었어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 그의 승리 그리고 그가 세계 군사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방송 당일 CNN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큰 방송국에서 전국적인 시청자들에게 이순신을 소개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책에서 놓친 위대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씨와 함께합니다. 진행자의 소개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지자 저는 제가 발견한 놀라운 인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순신은 500년 전 조선의 해군 장군이었지만 그의 전략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으며 특히 명량해전에서는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진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12척 대 330척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정확히 그 질문이 제가 처음 이순신을 접했을 때 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죠. 이순신은 해협의 조류를 이용해 적선을 분산시키고 철저한 훈련과 준비로 이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인터뷰 동안 저는 이순신의 거북선, 그의 필사즉생의 정신, 그리고 그가 직면했던 정치적 도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30분의 인터뷰는 금세 지나갔고 진행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아쉬워했습니다. 마이클 씨,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우리 서양의 역사 교육에서 완전히 무시되어 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네요. 방송이 끝난 직후 CNN 스튜디오의 스태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놀라움과 호기심을 볼 수 있었어요. 12척으로 330척을 이겼다고요? 정말인가요? 거북선이 실제로 있었던 배라고요? 영화의 판타지 같은 소리군요. 저는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이순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셜미디어 팀의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앤더슨 씨, 당신의 인터뷰가 트위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이순신 해시태그가 급상승 중이에요. 방송이 나간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이순신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졌고 유튜브에 올라간 인터뷰 클립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왜 우리는 이순신을 몰랐을까? 우리 역사 교육은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가? 이순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세요. CNN의 역사 담당 프로듀서인 제니퍼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작은 폭풍을 일으킨 것 같군요. 내일 본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대요. 이순신 다큐멘터리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소셜미디어의 반응을 살펴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CNN 본사 회의실에 초대받았습니다. 제니퍼는 저를 임원들이 모인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긴 테이블 주위로 CNN의 주요 프로듀서들과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된 상태로 자리에 앉았죠. 앤더슨 씨, 어제 방송 이후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콘텐츠 책임자인 로버트가 말했어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이순신 해시태그가 아직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클립이 당신의 인터뷰네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모두가 열광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마케팅 디렉터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의 해군 장군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우리 주요 시청자층은 미국 역사나 유럽 역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즉시 반박했어요. 어제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에 목말라 있어요. 특히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라면요.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과 전략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서사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CNN 다큐멘터리 부서의 수석 프로듀서인 사라가 말을 꺼냈어요. 저는 앤더슨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 더구나 이렇게 극적인 이야기라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예요.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전략가의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을 리 없죠. 로버트가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적 편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왜 이토록 위대한 인물을 무시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임원들이 있었어요. 재정 담당 부사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한국까지 가서 촬영하고 역사적 고증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투자가 시청률로 회수될지 확신할 수 없네요. 제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CNN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역사적 영웅에 대한 심층.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콘텐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 교량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에 대한 분석, 그의 업적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평가,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뜨거운 반응들이었죠. 이순신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신가였고 리더였으며 충성과 헌신의 상징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서양의 영웅 서사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CNN이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가 참석자들을 둘러보더니 결정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순신 다큐멘터리 제작에 찬성하는 분들?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주저했지만 다수결은 명확했어요. 결정됐습니다. CNN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이순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이 역사 자문으로 참여해주세요. 제니퍼, 제작팀을 구성해주세요. 제니퍼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해요, 마이클. 당신의 열정이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시켰네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몇몇 임원들이 여전히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앤더슨 씨, 솔직히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열정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바뀔 거라고 확신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감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놀라운 영웅의 이야기가 CNN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노트북을 펼치고 다큐멘터리의 개요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명량해전의 극적인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 많은 이들이 저처럼 놀라움과 감탄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큐멘터리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NN 제작팀과 저는 수차례 회의를 거쳐 콘텐츠 방향과 촬영 일정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마이클, 이번 여행은 당신에게도 특별할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연구해온 영웅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는 거니까요. 제 마음은 이미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과 자료로만 접했던 이순신의 이야기를 이제 직접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서울의 이순신 동상을 방문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중앙에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동상 앞에서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요.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국가적 상징이에요. 다음 날 우리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이었어요. 차 안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이순신이 어떻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불멸의 말을 남겼는지 떠올렸습니다. 울돌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좁았고 조류는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연안을 따라 거친 파도가 부딪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명량해협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지금도 이 해협의 조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조류 중 하나로 꼽혀요. 시속 20km가 넘는 경우도 있죠.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실감했습니다. 이순신이 이 자연 조건을 얼마나 완벽하게 활용했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군요. 제 생각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철저한 지형 분석과 과학적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조수간만의 차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 하루 종일 해협에 머물렀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순간 해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이순신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군사 역사 전문가인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류가 바뀌는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 순간을 공격 시점으로 선택했죠. 일본군은 이런 지형적 특성을 몰랐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저는 해협 주변을 걸으며 명량해전을 상상해 보았어요.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임무와 같았을 텐데 이순신은 어떤 생각으로 이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순신은 필사즉생이라고 썼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오히려 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서는 대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날 저녁 현지 어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해협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이었어요. 외국인들은 항상 놀라워해요. 어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다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조류가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이순신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죠. 우리 어부들도 이 바다에서 배를 조종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순신은 전투를 치르며 이 조건을 활용했으니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해전을 재현해 보기 위해 작은 배를 빌렸습니다. 해협을 직접 항해해 보는 것이었죠. 배가 조류에 휩쓸려 흔들리기 시작하자 카메라맨이 균형을 잡기 어려워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전투를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군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순신의 수군은 이런 조건에 익숙했지만 일본군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순신이 노린 약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촬영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제 노트북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명량해전의 현장을 방문하고 깨달았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한 과학적 전술이었다. 그는 자연의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이런 종류의 전략적 천재성은 서양 군사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이다. 다음 날 우리는 통영의 이순신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거북선의 실물 크기 모형을 처음 보았어요.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16세기에 만들어진 배인가요? 제니퍼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이순신이 직접 설계를 감독했어요. 박물관 학예사가 설명했습니다. 철판으로 덮인 갑판, 포구를 숨긴 측면,
그리고 적선에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가시들까지. 이 배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거북선을 자세히 살펴보며 저는 이순신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혁신가였던 거죠. 시대를 뛰어넘는 과학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이순신의 최후 전투지인 노량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신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적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아세요?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깊은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진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촬영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통해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다큐멘터리 제작은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수집한 영상, 인터뷰, 역사적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가장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식을 찾아갔죠. 이 부분에서는 명량해전의 긴박함을 더 강조해야 해요. 편집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그 절박한 상황을 느낄 수 있게요. 제니퍼는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마이클, 당신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려면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해군 역사학자, 일본의 군사 전략가, 미국의 해군 제독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순신의 업적에 대해 경의를 표했어요. 이순신의 전략은 현대 해군 전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미 해군 제독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지형과 자연 조건을 활용해 열세를 극복하는 그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군사학교에서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핵심은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 중 개인적인 부분도 포함시켰어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음으로 충성을 다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밭갈이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른 사람에게 아부해 영화를 도모하는 것은 큰 수치다.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이순신이 얼마나 깊은 신념과 원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는 승리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위해 싸운 진정한 리더였어요. 마침내 3개월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순신 제독 잊혀진 바다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90분짜리 다큐멘터리였어요. 방영 전 CNN 내부 시사회에서 첫 선을 보였을 때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로버트가 감탄했어요.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위대함을 발견하는 이야기야. 방영 일주일 전 CNN은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예고편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고 저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큐멘터리를 소개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CNN 모닝쇼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는지 그리고 서양 중심적 시각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이야기를 가려왔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방영 당일이 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어요. 화면에 명량해전의 재현 장면이 나오고 이순신의 일대기가 펼쳐질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니퍼였어요. 마이클, 시청률이 엄청나요. 역사 다큐멘터리 중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반응도 폭발적입니다.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소셜미디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이순신 해시태그가 다시 한번 트렌딩에 오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런 위대한 영웅을 지금까지 몰랐다니 정말 부끄럽다. 왜 학교에서 이순신을 가르치지 않는 거지? 우리 역사 교육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예다.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은 시대를 초월한다. 오늘날의 리더들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역사 교사들로부터 왔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어요. 이런 다양한 역사적 관점이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서양 중심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방영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그들은 CNN과 계약을 맺고 다큐멘터리를 자사 플랫폼에서도 스트리밍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마이클. 제니퍼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의 이야기를 접하게 될 거예요. 넷플릭스 공개 후 이틀 만에 다큐멘터리는 미국과 여러 국가의 추천 목록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 언론은 미국 CNN이 조명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뜻밖의 연락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부터 왔어요. 그는 이순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며 저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를 넘어서는 강력한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인물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전략가, 리더, 그리고 인간으로 재조명되고 있었습니다. 방영 한 달 후 CNN에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다큐멘터리 이후 미국 내 이순신 관련 책과 자료의 판매가 급증했고 여러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군사 전략 과목에 이순신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감사 메일이 쌓여갔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의 메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앤더슨 씨, 당신의 다큐멘터리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제 문화적 뿌리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저도 제 정체성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연구실에 앉아 그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출판된 이순신 관련 서적들이 쌓여 있어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아랍어로 번역된 책들까지. 이순신은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진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믿을 수 있겠어요? 제니퍼가 영상통화로 물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에미상 후보에 올랐어요. 이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이런 큰 상의 후보에 오르는 일은 드문 경우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죠. 이순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방송과 교육계의 변화도 눈에 띄어요. 제니퍼가 계속 말했어요. 미국 여러 대학의 군사 전략 과목에서 이순신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대요.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순신이 서양 중심적 역사관을 넘어 진정한 세계사의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마이클, 또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제니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이순신과 관련된 유적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을 시작했대요. 우리 다큐멘터리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으며 제가 시작한 작은 관심이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진 거였죠. 사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역사 교사들이 자신들의 수업에 이순신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어요. 세계 역사를 가르칠 때 다양한 문화와 지역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었죠. 앤더슨 교수님, 저희 고등학교에서 이순신에 대한 특별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요청 메일이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한 역사 교육자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한국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역사에서 전략적 천재성과 도덕적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문화권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해군 전략가들 사이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미국 해군 대학에서는 이순신의 전략적 혁신과 현대적 응용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을 정도였습니다.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 그룹은 더 나아가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는 학술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들의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두 인물은 각자의 시대와 상황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순신이 직면한 제약과 극복한 역경을 고려할 때 그의 전략적 천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편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보여준 겸손함, 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 백성들에 대한 애정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TED 강연에서 한 경영학 교수는 이순신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성공과 승리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의 안녕과 성장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순신은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 관광객들 중 이순신 관련 유적지를 찾는 이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명량해협, 한산도, 현충사 등은 이제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한국 정부에서 당신을 특별히 초청했어요. 제니퍼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난 그저 흥미로운 역사적 인물을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가장 뜻밖의 소식은 할리우드에서 왔습니다. 세계적인 영화사가 이순신의 생애를 다룬 대작 영화를 제작한다는 발표였어요. 감독은 이미 여러 역사 서사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인물이었고 각본 자문으로 저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앤더슨 씨,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의 서사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맞서 싸운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그의 용기와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책상에 앉아 이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변화시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재조명되었고 그의 리더십과 희생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다음 프로젝트의 개요가 놓여 있었어요. 세계사에서 간과된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였습니다. 이순신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세계 곳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역사가로서의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그는 한국을 넘어 세계의 영웅이다. 이 문장을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